인간이 생기기 전, 최초의 도시와 문명이 세워지기 전, 한때 존재했던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들로 가득한 행성,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동물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남긴 화석이 아니었다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거대한 포유류들이 거대 지구의 숲, 초원,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하고 인간의 존재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들 역시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생물들 중에는 공룡이 아니라 한때 실제로 우리 지구에 살았던 고대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때 아시아의 숲을 돌아다녔던 거대한 영장류, 디간토피테쿠스 블라키입니다. 그 크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어울리는 거대한 고릴라처럼 보였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생물은 현대 문명이 등장하기 수십만 년 전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생물의 완전한 굴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굴한 것은 대부분 턱뼈와 이빨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도 이 생물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화석 이빨을 분석한 결과 이 생물의 어금니는 현대 고릴라보다 더 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생물은 완전히 서 있을 때 거의 3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해도 이 생물은 사나운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초식동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은 당시 울창한 열대우림에서 대나무, 과일, 뿌리, 그리고 다른 식물들을 먹었습니다. 이 생물은 마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의 거대한 버전처럼 더 거칠고 극한의 환경에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물을 둘러싼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울창한 숲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은 더 건조한 환경과 초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대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이 사라지면서 이 생물의 주요 먹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화석 이빨의 증거에 따르면 기간토피테쿠스의 식단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부드러운 식물 대신 기간토피테쿠스는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질긴 식물 섬유와 같은 단단한 재료들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동물에게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한 종의 먹이가 너무 특화되어 있으면 환경이 변할 때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동물은 수십만 년 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선사시대 세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포유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고대 아메리카에는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가테리움, 즉 거대 땅늘보입니다. 우리가 나무늘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나무에 매달려 있는 느리고 작은 동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메가테리움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동물은 엄청나게 거대한 포유류로 뒷다리로 일어서면 거의 2층 집만큼 높이 설 수 있었습니다. 메가테리움은 남아메리카에서 살았습니다. 플라이스토세 시대, 즉 지구에 거대한 동물들이 많이 살던 시기에 메가테리움이 존재했습니다. 이 동물은 빠르게 달릴 수 없었습니다. 이 동물은 검치호처럼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힘만으로도 당시 가장 지배적인 초식동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은 거의 1피트에 달하는 매우 긴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톱은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남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벽에 발톱 자국이 남아있는 거대한 고대 터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것들은 메가테리움이나 그와 비슷한 거대한 나무늘보와 같은 동물들이 만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들 중 일부는 너무 길고 커서 단순한 동물의 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왜 이런 터널을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혹시 더위로부터 피신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은신처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의 일부였을까요? 그리고 빙하기 때의 많은 거대 포유류들처럼 이들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기후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그들에게 의존하던 생태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대 인류도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환경 변화와 인간의 사냥 압력이 메가테리움과 다른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또 다른 존재도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믿기 힘든 동물이었습니다. 아르마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아르마딜로를 거의 작은 자동차만큼 크게 키워보세요. 그게 바로 글립토돈입니다.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어서 고대 세계의 살아있는 탱크처럼 보였던 거대한 갑옷을 입은 포유류였습니다. 그 몸은 수천 개의 작은 판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뼈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갑옷이 매우 튼튼해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이 동물이 죽은 후 그 껍데기를 임시 피난처나 날씨로부터의 보호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사시대 지구가 얼마나 달랐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거대한 원숭이, 아메리카에는 큰 나무늘보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듯한 갑옷을 입은 포유류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며 지구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왔더라도 결국 세상의 변화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화석, 바위에 남은 발톱 자국,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세상을 조용히 이야기해주는 뼈들 뿐입니다. 가장 독특한 포유류 중 하나는 빙하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온몸이 단단한 갑옷으로 덮여 있어 마치 위험을 막아주는 타고난 방패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물의 껍질은 수천 개의 단단한 오스테오더름 뼈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장치는 오늘날 아르마딜로나 거북이와 비슷하지만 글립토돈에서는 크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화석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길이가 3mm가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마치 선사시대 세계에 느리지만 거의 끄떡없는 탱크 같았습니다. 2020년 한 농부가 자신의 땅에서 일하던 중 아르헨티나에서 글립토돈의 껍데기 4개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화석을 보았을 때, 이 동물들이 살아있었을 때 얼마나 거대했는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글립토돈은 아메리카의 넓은 초원과 숲에서 살았습니다.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다리와 발톱을 이용해 땅을 파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갑옷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아메리카에는 또 다른 거대한 생명체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식자는 아르크토테리움입니다. 거대한 단두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즐리 곰도 무섭지만 이 고대 괴물은 훨씬 더 무시무시했습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 곰은 무게가 1000kg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뒷다리로 일어서면 키가 3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곰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가장 큰 곰 중 하나입니다. 발이 크고 몸집이 두껍고 턱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이 곰은 선사시대 남아메리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곰의 사냥 능력과 공격성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 곰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믿으며 당시 거대한 동물들도 사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 글립토돈과 다른 빙하기 거대 포유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곰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할 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다른 거대 포유류들처럼 아르크토테리움도 결국 멸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면서 거대한 동물들을 지탱하던 생태계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몇몇 먹이감 종들이 사라지고 서식지는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고대 인류의 아메리카 대륙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그 땅을 지배했던 거대한 포유류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 중에는 지구를 걸었던 가장 큰 곰 중 하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거대한 생명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이스토세 시대에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과 비교하면 더욱 믿기 힘든 또 다른 포유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빙하기 시대에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포유류 중 하나가 스텝 매머드였습니다. 이 동물은 현대의 코끼리보다 더 컸으며 키가 거의 4m에 달하고 무게는 최대 12톤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물은 매우 길고 곡선형의 엄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먹이를 파내거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물은 유럽과 아시아의 추운 초원에서 살았으며 풀과 키 작은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동물은 예전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초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난 후 기후가 변하고 인간의 사냥이 확산되면서 스테무 매머드는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드리코테리움으로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거대한 육상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쿠플소와 닮은 거대 초식 동물이지만 뿔이 없습니다. 이 동물은 키가 거의 6m에 달할 수 있고 무게는 최대 20톤에 이르렀습니다. 긴 목 덕분에 높은 나무의 잎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은 매머드보다 수백만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에게 인드리코테리움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와 서식지의 식생이 점차 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동물이 먹이를 얻던 숲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초식 동물에게 충분한 먹이의 상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선사시대에는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큰 동물들을 공격할 준비가 된 포식자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가장 신비로운 육식 포유류 중 하나는 안드로스아르쿠스입니다. 이 동물은 고대에 살았던 가장 큰 육상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동물에 대해 알려진 대부분의 정보는 거의 하나뿐인 화석 두개골에 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개골은 20세기 초 몽골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두개골의 길이는 80cm가 넘으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포식자들보다 더 큽니다. 이 생물은 매우 강한 턱 힘으로 큰 먹잇감의 살과 뼈도 부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드로스아르쿠스는 선사시대에서 유명하지만 그 실제 모습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발견된 화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늑대, 하이에나, 멧돼지 또는 다른 고대 포유류와 더 닮았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마다 이 동물의 몸과 사냥 방식에 대한 복원도도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강해도 이 거대한 포유류들은 결국 세상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기후, 생태계, 그리고 자연에서의 경쟁이 변화하면서 한때 선사시대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한 생물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화석, 고대뼈, 그리고 과학이 여전히 풀고자 하는 미스터리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선사시대 지구가 얼마나 혹독하고 독특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설치류 조세포, 아르티가시아부터 곰개 암피시온, 그리고 거대 원배 디프로토돈까지 각각의 생명체는 한때 거인들이 지구를 지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페로케투스 콜로수스와 같은 거대한 고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무거운 포유류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들 역시 기후변화, 서식지 상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화석과 과학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스터리뿐입니다. 인류의 세상이 시작되기 전 지구에는 먼저 다른 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